우리 뇌는 생존 본능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사령탑이 뇌입니다. 여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아파서 교통사고를 당했든 뭐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을 때 여기가 정지되면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뇌는 안 다쳤어. 팔이 이 문제가 있을 뿐이야. 이건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뇌를 다치고 나면 식물인간으로 가고 장기 기증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모든 장기가 중요하지만 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 안에 이 100쪽의 60쪽의 세포와 하는 짓을 누가 기억하느냐? 뇌가 데이터로 다 수집합니다. 그래서 뇌는 생존 본능입니다. 살겠다는 본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숨 쉬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져보면 뭐라고 하느냐? 혈액이다. 또는 누구는 밥 먹어야 된다. 뭐 누구는 뭘 일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초적인 생리 기능에서 뇌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산다라는 걸 알아요. 숨 멈추면 죽은 거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산소는 뭘 따라 들어가느냐? 혈관은 혈액을 따라 들어갑니다. 즉 혈구 건강한 건 안에 뭐다? 산소를 먹어본 게 적혈구입니다. 의혈 덩어리는 이렇게 떡이 진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혈액이 잘 흐르면 살아있는 거고요. 못 흐르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굳어요. 차가워요. 딱딱해집니다. 지금 현재 요렇게들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빨리 막 가는 상황은 뭐 때문이냐? 첫 번째 독소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독소입니다. 독소. 이 독소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음식. 그 다음에 뭐다? 스트레스. 요거는 한국말로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은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염증 분포도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가 폐, 심장, 폐 아래 간, 심장 아래 위. 요게 대장이고 안에 소장이고 콩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하나 받는 순간에 지금 이야기 드렸던 염증 어디에 쌓이느냐? 심장에 쌓입니다. 스트레스 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스트레스 한 번도 안 받았다. 이러고 한 박스 드릴게요. 이럴 줄 알았어. 손들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러고 굳은 거라. 한 번 받는 게 뭐 문제는 없죠. 근데 계속 받아 하루에도 골백 번 받습니다. 계속 쌓입니다. 뜨거운 열이 전도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대장, 소장, 콩팥으로 가요. 여기까지 와 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갑니다. 요걸 뭐라고 하느냐? 침묵의 장기입니다. 침묵의 장기. 즉 무슨 말이냐? 70%가 망가져도 신호가 없습니다. 왜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중에 나는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있고 변을 잘 못 보고 어깨 오십견이 있고 뭔가가 불편한데 병원에 가면 정상이라고 그래. 문제 없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네요. 위재산제 지어주고 나가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70%가 신호가 없다라는 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미 숨어있는 독소들이 올라오기 이전에 표면으로 올라오기 이전에는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즉 뭐다?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의 수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대들은 피검사에도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상으로 알아요. 착각하고 있다. 이런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심장, 위, 폐, 기관지, 얼굴, 머리로 나갑니다. 이게 뭐다? 스트레스, 염증의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위는 콩팥하고 붙어 있는데도 왜 뒤에 오느냐? 이 추운 겨울에도 얼어 죽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지금 아마 따뜻한 커피 먹는 사람 극히 없습니다. 다 얼음 넣어. 그러니까 뭐가 해요? 차가운 물이 들어가니까 차가운 커피가 들어가니까 열을 식히기 때문에 위는 나중에 오는 겁니다. 요게 지금 말하는 스트레스의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음식과 다음에 이야기 드렸던 두 번째는 스트레스고요.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약입니다. 약. 생각 없이 먹는 약. 약은 어디에서 만드느냐? 석유에서 수출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환경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특히 미용실에 계시는 분은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거 심각합니다. 화학을 늘 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젊은 세대들 심각하죠. 음식 문제, 인스턴트, 이런 문제, 첨가물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독소가 됩니다. 독소가 생기면 뇌는 뭐다?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생존 본능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독소를 밖으로 빼려고 합니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보내려고 합니다.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영양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과잉 섭취입니다. 옛날처럼 영양이 많이 먹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전에는 그만큼 못 먹었다고 보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과도하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한 분이 반응을 보이려고 심적으로 보이는 핵심은 이 배출을 되게 만드는 겁니다. 배출. 빼려고 한다고 해. 이거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잖아. 먹고 못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결국 배출을 하는데 과도하게 쌓인 독소를 밖으로 배출 못하면 몸은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숨깁니다. 어디다가? 체지방에 숨기고 뼈다구에 숨기고. 뼈에 갑자기 숨기는 게 아닙니다. 뼈 안에 숨기고 체지방을 만듭니다. 체지방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대사순환이 느려졌다. 결국 독소가 쌓이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 보통 현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배가 이따만이 나고 배가 볼록하게 나왔는데도 고혈압 약을 안 먹으면 난 건강하대. 그건 어디에 속하느냐? 현재 70% 안에 들어가지만 병원에서 수치만 안 나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고혈압 당뇨약을 안 먹으면 무조건 건강하대. 배는 이따만하게 나왔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드렸던 체지방과 뼛속에 숨기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으면 어디에 나타나느냐? 혈액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방금 말했던 대로 피검사합니다. 피검사하면 뭐가 나와요? 진단이 나오고 수치가 떨어집니다. 수치가 떨어지면 약 처방이 들어갑니다. 석유에서 나온 약을 꾸준히 먹기 시작합니다. 이래 되면은 몸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약이 싫어. 좀 알아. 누군가는. 나는 이거 말고 건강 보조식품 먹을래. 보조식품이 저도 20년 먹었거든요. 핵심은 지금 말하는 50%는 천연에서 만든 게 맞아요. 근데 기간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 왜? 영양제는 한 번 사면 2, 3년 가잖아요. 보관해야 되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구형제가 들어갑니다.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이거 어디서 걸러내야 돼요? 몸에 간에서 걸러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현대의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현대의학이라고 하고 대증요법이라고 하고 또는 증상치료라고 합니다. 요겁니다. 증상. 일어난 수치에 의해서 진단 떨어졌다.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나는 배가 나와 있고 소화도 지금 잘 안 돼. 뼈마디도 아파. 두통도 자주 있어.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여. 뭔가 불편해. 요런 경우에 지금 병원에 갔더니 피검사 했더니 진단이 안 떨어졌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몸은 뼛속과 체지방 속에 숨어 있다 뜻이 돼요. 내 몸 구석구석에 이미 숨어 있다라고 뜻이 돼요. 단지 혈액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가 안 나왔다라는 것 뿐입니다. 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손쓸 수 없는 단계 70%가 넘어가면은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이야기 드립니다. 이게 증상치료라고.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저는 지금 이야기 드렸던 체지방과 뼛속과 혈액 속에 있는 독소를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합니다. 이걸 밀칠배 독독 배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밀어서 밖으로 낸다. 배독. 배독인데 독소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뭘 끄집어낸다? 이미 굳어있는 요산석회 밖으로 밀어서 낸다. 돌을 녹여서 낸다. 그 다음에 뭐다? 염증을 녹여서 몸 밖으로 뺀답니다. 어디에서부터? 체지방, 뼈, 혈액속.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돼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5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드시면서 이해가 가니까 이제 알아듣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5년 동안 있었던 체험에서 그게 검증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말로 끝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목소리가 안 커요. 근데 체험이 이미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다? 독소와 석회와 염증을 녹여서 완전히 밖으로 빼는데 어디서? 체지방, 뼈 문제, 혈액 속에 이게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 당연히 되겠죠. 뼈 아프다, 디스크 있다, 어깨에 오십견이 있다, 머리에 회백질 있다, 간에 어디에 담낭, 담석, 결석 있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 그럴 수 있는 제품이 없는데 그럴 수 있는 제품이 5년 전에 바이오큐브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알고 가시면은 지금 따로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지금 팩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2%의 큰 혈관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98%의 모세혈관입니다. 그 모세혈관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얘는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기체기 때문에. 기체기 때문에. 아쿠아포린이라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 내용입니다. 다른 제품하고 건강 트렌드 시장하고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영양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오장육부가 영양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유는 들어가고 싶어도 막혔기 때문에 세포에 영양이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양을 넣고 싶으면 길을 트고 그 다음에 영양이 들어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래서 1번은 뭐다? 길을 열어라. 어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어라 길을. 열고 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영양을 채우시면 되는데 영양제보다는 자연 음식을 먹어라. 이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팩트 설명은 이해가 좀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디로 나가는데 이제 알았어요. 배동 밀어서 밖으로 나간다였어요. 어디로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느냐는 그 설명을 지금 드릴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은 음식 찌꺼기가 나갑니다. 대장 음식 찌꺼기가 나가요. 음식 먹으면 소화시켜서 어디로 거쳐요? 대장을 통해 직장으로 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혈액의 독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먹었던 음식의 찌끄레기가 나가는 거예요. 변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음식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가보면 문제가 없는데 안 나가면 뭐가 돼요? 변비라고 합니다. 숙변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 몸 안에서 부패합니다. 부패하면서 뭐가 발생하느냐? 암모니아 기체가 발생합니다. 암모니아 기체가 발생한 게 뭐로 가느냐? 혈독으로 바뀝니다. 요게 온 전신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이야기 드렸던 변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나오느냐? 뇌질환에 가깝게 나옵니다. 장이 문제 생기면 암모니아 기체가 어디로 가느냐? 온 전신을 가는데 모이는 곳이 뇌입니다. 뇌질환이 있다라든지 또는 귀에 주름이 있다든지 두통이 많이 생긴다든지 한다는 건 뭐다? 장의 문제가 원인입니다. 요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변은 혈액의 독소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단 변비가 있을 경우에는 혈독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느냐? 피부 림프로 나갑니다. 림프 땀으로 나갑니다. 이게 15% 독소 혈액의 독소가 나가는 게 림프 어딜까요? 림프 아시죠? 예. 요런 부분이 다 뭐다? 림프입니다. 림프는 하수구 맨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나 저도 그런 상황이 심했는데 지금 좀 덜합니다. 요쪽이 막혀버리고 부유방이라 해서 여기가 살이 막 찝니다. 다이어트 100만 해도 안 됩니다. 림프가 막혔기 때문에. 근데 150, 119 들어가면 림프가 쫙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해드렸던 대로 15%는 땀으로 나간다.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로 나가느냐? 소변으로 85% 나갑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몸속의 혈액은 동맥과 정맥으로 영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먹었던 게 들어가고 어디? 정맥으로 쓰고 난 찌꺼기는 나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모세혈관이 98%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했던 혈액의 독소는 어떻게 나가느냐? 방금 말했던 땀, 방금 말했던 소변, 콩팥으로 나가는 게 85%입니다. 이 85%가 나가는 게 콩팥입니다.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신장 콩팥으로 85%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신장 콩팥은 양 옆구리 이렇게 뒤편에 붙었습니다. 뒤편에 붙었는데 성인 주먹만한 사이즈. 조금 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요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뭐다? 실타래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즉 말하면 뭔 이야기냐?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하루에 150에서 180리터가 거쳐갑니다. 참 중요합니다. 신장이. 콩팥인데 얘가 방광에 뭘 모으느냐? 혈액 찌꺼기 1%인 1리터에서 1.5리터가 몸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 소변입니다. 다음에 뭐다? 99% 재유입합니다. 맑은 피로 다시 재유입합니다. 이게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뭘 먹어도 에너지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99%는 걸러져서 새 피가 들어와요. 깨끗한 피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정수기 물을 먹으려고 해요?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내 몸이 건강하려면 깨끗한 피가 들어와야 된다. 이 뜻이라는 겁니다. 매일. 그런데 이래야 되는 신장 콩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감으시고 머리카락이 50년 쌓였다. 머리를 감으면서 떨어져 나가는 머리 물때부터 시작해서 배수가 막혀버려요. 우리 음식 만드는 렌지우드 보시면 음식 많이 만드시잖아요. 식당에 큰 데 가보시면 하면은 뭐예요? 화구에 어떻게 돼요? 찐득찐득 하는 거 찌꺼기가 붙어 있어요. 그게 우리 신장 사구차하고 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어디로 퍼져요? 네, 집 안으로 퍼지든지 식당 안으로 퍼져요. 공기가 탁하다 이야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에어컨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 안 하고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신선한 바람이 안 들어오고 매캐한 냄새가 쌓이고 좀 냄새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게 모든 곳에 있는 게 신장 우리 몸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요 사구체가 요렇게 지금 쌓여 있는데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경화가 되는 이유, 우리 몸의 세포는 뭐다? 탈각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어제 내가 오늘이 내랑 안 똑같습니다. 태어났을 때 내가 오늘이 내가 아닙니다. 뭘로 기억하느냐? DNA, 세포로 기억할 뿐입니다. 이전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아니라고 다 바뀌었다고. 탈각하고 재생하니까. 알고 계시다시피 피부 세포는 28일 주기로 턴오버합니다. 똑같습니다. 뼈는 7년입니다. 적혈구는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뭘 먹으면 100일은 먹어봐라, 100일은 먹어봐라 하는 이유가 피가 바뀌는 타이밍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었다고 당장 어떻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했던 세포가 탈각과 재생을 반복하는지 떨어져 나오는 게 단백질 찌꺼기 요산입니다. 왜? 단백질과 물로 이루어진 게 세포기 때문에. 요산이 떨어져 나오면 경화가 되고요. 경변이 되고 암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장이 나쁠 때 피 검사합니다. 크레아틴 수치, 요소질소 수치, 요산 수치, 인 수치, 칼륨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를 봅니다. 이게 다 뭐다? 경화. 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물. 또 나옵니다. 약물. 이거 심각합니다. 네 번째, 당독소. 당독소하면 요새 많이 뜰 겁니다. 아시죠? 뭐 먹어요? 회식 가면? 고기 연락에 먹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뭐 먹어요? 네, 밥 먹거나 된장찌개 먹거나 냉면 먹거나 밀면 먹죠. 이게 당독소의 핵심입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뭉치면 돌도 끝은 돌이 아니라 차돌이 됩니다. 깨지지 않는 차돌. 이게 당독소입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먹으라는 게 뭐예요? 레몬 많이 먹어라 소리를 하죠. 부수기 때문에. 네, 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트렌드가 돌아가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포털 사이트에 보시면 신장에 돌이 막 굴러 내려오는 그림이 엄청 나옵니다. 지금 시대가 뭐다? 지금 요게 지금 중간에 되는데 병의 질환 중에 대사 질환이 먼저 나옵니다. 고혈압부터 암까지 노화까지가 대사 질환입니다. 내가 먹어서 생기는 질환. 두 번째 질환이 뭐냐?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요거는 뭐다? 면역 항진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은 비염, 아토피,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루게릭, 루푸스.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이런 이름들이 생겨나는 게 면역 항진 자가 면역 질환. 이건 뭐다? 콩팥 위에 요런 부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신이 고장나면은 코르티졸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면서 지금 말해도 요런 질환이 생깁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쓰는 게 뭐다?
코르티졸 대신에 가짜 호르몬인 스테로이드제를 쓰게 됩니다. 요게 뭐다? 유사 호르몬입니다. 요런 게 몸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된다? 변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정체성이든 뭐든 이런 질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게 요런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오는 게 자율신경실조증입니다. 요거는 뭐다? 서너 가지 질환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잠을 안 온다, 잠이 안 온다, 또는 손발이 뜨겁다, 식은땀이 난다,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 이게 전부 다 자율신경실조증. 이게 다 뭐 때문에 오느냐?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 오는. 지금 이야기 드렸던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게 요 지금 말하는 당독소하고 여기 말하는 이게 다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스트레스. 요 다섯 가지 이유로 심장 사고체가 경화가 된다는 거죠. 간경화, 폐섬유화. 지금 말하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비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말 많이 써갖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초보분들은 많으시는데. 비가역은 뭐다?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걸 어떤 병을 말하느냐? 섬유화, 경화, 간경화, 병원 가면 약 없죠? 네. 폐섬유화, 답 없죠? 없습니다, 이 약이. 그 다음에 뭐다? 괴사, 썩어가는 거. 당뇨합병증으로 발이 썩어가는 거. 네. 요걸 비가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현대의학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괴사, 썩어가는 발을 안 잘랐습니다. 누가? 바이오큐브의 맑은 정육차 K키퍼가. 이 지금 말하는 섬유화, 경화, 이거 바이오큐브의 150, 119가 해소를 합니다. 이거 뭐 끝난 거잖아요. 병원에서 손을 못 대는 건데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말을 못 해요. 왜 하면은 야 무슨 뭐 과대 광고를 하고 있냐 막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니라니까. 석회를 녹이니까 이런 상황이 없어지는 거고 경화가 없어지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괴사, 아니 발이 썩어가고 잘라내야 되는데 안 잘라내도 되는 게 썩어가는 거 안 잘라도 내는 상황이 지금 체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거예요. 괴사가 이걸 잡는데 이걸 비가역이라고 표현을 하나 있던데 이야기는. 근데 150, 119 맑은 정주차는 이게 해결이 되네. 이거 해결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런 상황에 심장 사고체가 경화, 그러면 간경화도 도움 되겠죠. 폐섬유화도 도움 되겠죠. 예, 괴사되는데도 도움 되겠죠.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 독소 양에 따라 차이 나겠지만, 근데 제가 선택했던 게 5년 전에 저한테 이게 왔을 때 머릿속에 농이 다 빠져나가면서 공부했더니 뒤에 체험을 계속 경험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던 질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환이 수십 가지가 넘었는데 단지 저는 뭘 했느냐? 여기 청소를 합니다. 요렇게 있던 저 심장을 요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던 질환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약입니다. 핵심. 그래서 심장 디톡스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제품이 나와 있는 게 D150. 뭘로 만들어졌느냐? 돌외라는 박과에 속하는 등쿨 식물입니다. 예, 걔가 갖고 있는 게 뭘 갖고 있느냐? 영양성분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갖고 있는 것이 지페노사이드라는 사포닌입니다. 지페노사이드 사포닌. 얘는 이미 SCI 논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 스페롤, 요산스페롤 요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약 형태로 만들면은 대사를 거쳐서 간으로 갔다가 들어와야 되니까 늦어요. 이 도래가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안 떴느냐? 제조공법의 차이. 우리 회사는 신의 한수. 뭘로 만들었느냐? 정유공법. 맑은 한약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쿠아포린이라는 세포의 길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더라는 겁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핵심. 그래서 제조공법이 다르다. 너희처럼 영양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뭐다? 뺀다. 근데 석회까지 녹여서 뺀다. 이게 D150이고요. 부작용 1도 없고요. 네. 이거 뭐 약처럼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물처럼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W119 더블로 불 끈다는 겁니다. 즉 뭐다? 불자동차입니다. 119 불자동차처럼 부른다 하는 건데 얘는 20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염증 잡는 겁니다. 얘는 들어가면 불을 끕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아시죠? 염증이 시간 지나가면 돌이 되는 거 경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콜라보인데 그 다음에 T150S0.9 얘는 150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S0.9 우리 인체는 항상성 밸런스의 기준점은 물 70%와 염도 0.9%입니다. 염도 0.9%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전해질 균형을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안의 균형을 맞춰주니까 건강해지더라. 그래서 여기에 0.9%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미네랄이 든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링거 수액만큼이나 깨끗합니다. 1000도에서 5번 끓였습니다. 용융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즉 150보다 4배나 속도가 빠르고요. 찌꺼기 흡착을 해서 빼내는데 속도가 빠릅니다. 이제 제품의 메인이 3가지 설명을 이제 빠르게 했고요. 핵심은 이걸 어떻게 풀어놨느냐. 마케팅은 후원 방판입니다. 주는 방판입니다. 뒤에 따라 붙였습니다. 후원입니다. 예. 그래서 P150 한 박스가 소비자 가격 121,000원인데 회원은 99,000원입니다. PV를 얼마 잡아주느냐? 9만 PV.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9만 PV. 무슨 말이냐? 부가세 10% 빼고 다 잡아줍니다. 여기에 얼마까지 풀리느냐? 75%까지 풀립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일반 35% 직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풀어지느냐? 99,000원이면은요, PV가 5만 PV 잡힙니다. 5만 PV 잡히는 데서 어떻게 풀어느냐? 35% 풀립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요거는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궁금하시면 초대하신 분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75%. 즉 무슨 말이냐? 판매하셔갖고 돈 버셔도 되고요. 지금 말하는 후원을 해서 프랜차이즈점으로 우리 회사는 또 등록을 해놨습니다. 프랜차이즈점을 형성을 많이 하시면 후원 수당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후원 수당이 지금 조금 많이 받아치는 겁니다. 요 마케팅을 제대로 인지하시면 내 노력의 대가를 어디다 넣을 것이냐. 아이템이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느 회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계산을 한번 두드려 보시라는 거. 건강시대에 유통은 1순위입니다. 건강식품은. 두 번째가 뷰티 시장입니다. 핵심은 건강인데 남들처럼 똑같은 영양제 시장 아닙니다. 트렌드가 바뀌어갑니다. 완전 빼는 배독 시장입니다. 배독의 제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말하는 그릇이 커지는, 내 그릇이 커지는 인성받은 리더로 키우는 교육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세포식 드신 분들 반응이 아예 없습니다. 저 있는데요. 저 눈여겨 안 봤어요. 눈물 막 막 쏟아지던가요? 멘붕이 와요 지금.